자, 뭐 금리 얘기들 앞에 또 많이 하셨는데 역시 금리 하면 뭐 매칭되는 거는 금융주 중에서는 보험주 이렇게 되겠죠. 오늘 보험주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보험료 올해도 건보료는 더 올라간 것 같고. 네. 직장인들 주머니는 또 가벼워진 것 같고 지금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을 그래서 금융당국이 하는 것 같은데 보험업계는 지금 방어하려고 동결이 최선이다 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봤는데 자 그건 그거고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는 보험업종 이렇게 보통은 다 대충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는데 2022년도 올해에 실손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됐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 인상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게 용어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결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레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실손보험 요율을 인상을 했다는 거는 실손보험료를 인상을 했다라는 거랑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상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평균적으로는 한 14% 정도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어떠한 이제 실손 계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2017년 4월 이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의 인상이 이번에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17년도 4월부터 작년 7월 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한 9%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작년 7월 이후로 기존의 실손보험에서 새로운 실손보험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께는 1년 동안 50%의 보험료 인하를 이제 그 적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네. 좀 이게 그 실손 상품군별로 많이 다르기는 한데 이게 왜냐하면은 가입 시기마다 이루어진 그 담보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성이 된 그 보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 차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내 보험이 언제 가입됐는지 그걸 봐야 되는군요. 네. 저는 17년 4월 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은 건가요? 좋죠. 네. 실손보험료는. 네, 실손보험은 사실 무조건 보험이라는 게 뭐 네. 막상 그 뭔가 이제 그 내가 혜택이 되는지는 사실 안 경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쵸. 안 아픈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그게 다가와야지만이 들여다보고 그 전에는 뭐 내라면 내고 뭐 보통은 저도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저만 그런가?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손 보험료율 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이건 잘 관심들이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걸 보는 거는 보험 회사들의 주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걸 차근차근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비급여 과잉 진료의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비. 용어 어렵게 등장합니다. 자, 비급여 과잉 진료의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좀 이제 모럴 해저드성 청구가 일어나게 되면은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들의 매출은 보험료고 원가가 지급되는 보험금인데 네. 이 보험금이 사실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만 지급이 되면은 참 좋은데 이 건강보험이라는 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그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는 항상 이제 청구될 때마다 다 내고 있는데 어떠한 보장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일부 이제 악성 계약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악성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지 네. 몰라도. 네,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래서 모럴 해저드성 청구, 예를 들면은 과잉 진료라던가 과잉 치료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오로지 다 보험사들한테 전가가 되고 결국에 이 보험사들은 이거를 다 소비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으로 다시 전가를 시키게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상이 되는 보험금만큼 보험료를 수취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에 그러면은 보험료를 계속 인상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제 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네. 보험료만 계속 꾸준히 올리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그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그 가입자들이 좀 이제 많이
생겨날 수 있고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국에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급여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그 기준을 좀 정비를 하자라는 게 핵심이고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가장 큰 이제 그 모럴 해저드성 청구는 좀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 뭐 교통사고도 있고요. 근데 네. 뭐 실손 쪽에서 가장 큰 거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여기에 시력 교정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력 교정술 하면은 뭐 5, 600만 원씩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올해 실손 보험 쪽에서 적자가 한 3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한 30% 정도가 네. 이 그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네. 시력 교정까지 하게 되면은 뭐 렌즈 삽입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이게 또 보험사들의 손익을 굉장히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급여 재정비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에 보통 이제 가짜 환자들 그 시쳇말로 나이론 환자라고 하는데 네. 표준어는 아닙니다. 지금 단어가 요즘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네, 맞습니다. 나일론 환자. 네, 그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요즘은 다른 쪽에 이제 안과 진료에도 비급여 항목에 과잉 진료. 네. 근데 시력 교정도 그게 과잉 진료가 되는군요. 시력 교정은 이제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렌즈를 그 착용을 하신다거나 안경을 착용을 하는 걸로 되는 거지 네.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잉 진료로 저희는 보고 있고 말씀하신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쪽으로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자동차 보험료 조정하고 조금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하여튼 그 뭔가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과하게 지출되는 누수를 조금 줄이고자 당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네. 얘기죠. 그럼 4분기 손해보험 회사들의 실적 전망 네. 어떻게 나오나요? 네, 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작년 대비해서 증액폭은 꽤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커버리지 그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합산 순이익을 한 4,225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 정도의 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안 돌아다녀서 그런 것도 있나요? 사실 손해율 쪽에서는 원래 이제 상승세가 지속이 되었어야 했는데, 네. 물론 지속되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어서 이제 좀 여기서도 그 4인 9시 이게 네. 결정적이지 않나요? 뭐 밤에 운전 안 하고. 굉장히 결정적이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는 지금 아주 크게 장기 위험 손해율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네. 자동차 보험 쪽에서 이제 손해율 개선이 좀 컸습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 쪽에서는 기존의 보험료를 인상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들어서 물론 이제 좋아진 점은 사업비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들이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보험은 아무래도 대면 영업이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가입을 많이 안 하시니까 대면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콜 전화 광고가 오면은 끊기 네. 바쁘죠. 맞아요. 네. 이게 또 뭐 콜도 뭐 몇 분 이상 이게 그 지속이 되어야 실적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뭐 1분 이상씩 어쨌든 그냥 무조건 들어준다 이런 네.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설계사분들 네. 고충이 있겠네요. 엄청나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설계사들한테 지급하는 수수료도 원래는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월납보험료의 12배, 즉 1년치 보험료만큼만의 지금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 비용을 어찌됐건 간에 그게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대로 보험회사의 실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군요. 손해보험주 투자 전략하고 최선호주 어떻게 또 정리를 해볼까요? 어쨌든 뭐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구간에서는 어쨌든 무조건 수혜 업종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뭐 오미크론도 확산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굳이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방어주로서의 접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 탑픽으로는 메리츠화재랑 메리츠화재. 네, 그리고 삼성화재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메리츠화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네. 사실 이면 애널리스트가 그
진짜 조금 먼저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네, 그죠? 좀 기억을 굉장히 해요. 오래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른 보험사들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부터 주가 상승이 더 가팔라졌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탄력을 받아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인데 문제는 지금 그러면서 다른 2위권 손해보험사들 예를 들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이런 곳들하고 지금 밸류에이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느 쪽이 지금 네. 메리츠 화재가 펄뛰 앞으로 올라가 버린 건가요? 네, 지금 PBR 기준으로 메리츠 화재가 1.8배, 그리고 다른 2위권사들이 한 0.5배에서 0.7배 정도? 네. 북밸류 반도 안 되는구나. 네, 굉장히 지금 싸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지금 좀 저평가된 2위권사들도 베타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스프레드가 좀 좁아지겠군요. 네. 뭐 위에 게 내려오든지 밑에 게 올라가든지 물론 둘 다 그렇게 되겠는 수도 네. 있는데. 보통 근데 업종은 같이 가거든요. 보험 그렇죠. 업종은. 네. 뭐 보통 이제 그 종목별 차별화가 거의 없어요. 네. 웬만큼 이제 정말 특이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없는데 이게 메리츠 화재가 최근에 있었지만 여기에서 현재 너무 갭이 벌어졌으니까는 좀 격차를 줄여 나가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명보험사 요거 잠깐 좀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메리츠 금융지주의 그 독특한 저 성격 때문에 저렇다라는 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생보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전략하고 네. 최선호주 요것도. 지금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나쁘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손해보험 업종 대비해서 훨씬 더 베타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현재 저는 이제 상반기에는 생명보험 그리고 하반기에는 손해보험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IFRS 17이라고 하는 이제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 하는 이제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모두 다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부채가 시가평가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불가능했었지만 앞으로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존에는 금리가 변동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보험업종의 주가에 반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니까요. 부채가 네. 원가로 평가되고 있으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결국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정 랩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생명보험 업종이 조금 더 이제 주가 상승을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회복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생보 회사까지 살짝 봤습니다. 네, 대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가 워낙 이슈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금리가 이벤트가 되면은 다시 또 급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